또 애석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망적인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워가 막강합니다. 애국 보수 우파 그리고 깨어난 시민들이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대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파워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출마는 안 된다. 이런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그러나 대선 승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에 달려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이 100% 21대 대선에 당선된다. 뭐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기본 전제는 확실히 맞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필생즉사. 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죽고, 필사즉생. 죽기로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남는다. 이게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남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웁니다. 싸웠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나 좌편향된 김일성 장학금 때문인지 좌편향된 사법부는 도대체 대한민국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악의 세력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출마 불가한 이유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헌법 70조입니다. 헌법 70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다시 출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한 번 대통령이 했으면 다시는 대통령을 할 수 없다. 헌법 70조에 딱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 무효다. 당선이 잘못된 거다. 그러면 출마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당선돼서 3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했던 일은 그대로 대통령으로서의 그 가치가 있는 거고요. 명령에 그대로 효과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그대로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마저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직을 수행한 겁니다. 한 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못한다. 두 번째, 국가공무원법 7조에 보니까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징계 처분,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국가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면 처분을 받은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절대 될 수 없다. 세 번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54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탄핵 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탄핵 결정에 의해서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할 경우 공무담임권이 제약된다.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확실하게 세 가지 요건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출마할 수는 없다는 확실한 법적인 근거입니다. 뭐 더 이상 논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결심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을 결정합니다. 왜? 어마어마한 지지율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파 진영에 두 사람이 나오면 100% 떨어집니다. 이건 뭐 확실한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97년 12월 18일 날 치러졌던 뭡니까? 97년 12월 18일 날 치러졌던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기 보시다시피 김대중은 1000만 표를 얻었어요. 1000만하고 32만 6275표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이회창 당시 총재는 얼마입니까? 993만 5728표. 그 다음에 이인재는 거의 500만 표를 얻었습니다. 합치면 1500만 표죠. 거의 500만 표가 더 많은데 김대중이 당선됐습니다. 이인재가 표 갈라먹기를 해가지고 떨어진 거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인재가 지금까지 요거 얻어먹는 거예요. 표 갈라치기 500만 표를 이인재가 표 갈라먹는 바람에 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인재가 좌파의 돈을 받고 그 표로 갈라치기를 통해서 김대중을 당선시켜줬다. 이런 루머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파 진영에서 2명, 3명이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윤 대통령이 도와줘도 안 돼요. 표 갈라먹기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거를 15대 김대중이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대중이 보여준 게 아니라 이인재가 보여준 거죠. 자,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대한민국은 아주 갑자기 좌파로 기울어져 갖고 나라가 완전히 공산주의 국가로 완전히 진짜 수직직하로 처박히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17년 19대 결과를 봅니다. 19대 결과를 보세요. 18대 19대 이거죠. 문재인이 여기 보시면 1300만 표 득표했죠. 그리고 홍준표가 800만 표 가까이 득표했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가 거의 700만 표 가까이 득표했어요. 자,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문재인이 41%, 그 다음에 홍준표하고 안철수하고 유승민하고 합치면 얼마 됩니까? 그러면은 45%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45%, 50%가 넘어요. 자, 합치면 얼마입니까? 여기 유승민이가 7% 가까이 얻었죠. 7%, 그러면은 24%, 31%, 41%, 51%, 52%, 53% 얻고 그야말로 10% 이상, 10% 이상 더 얻고도 떨어져 버린 거예요. 문재인이가 돼버린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20대 총선, 대선이죠. 보면은 이재명이가 1600만 14만 7천 표, 윤석열 대통령이 1600만 39만 4800표 얻었죠. 아슬아슬하게 진짜 0.75표 75% 차이로 당선됐는데요. 여기 이재명이가 왜 떨어졌느냐? 물론 뭐 선거 땡땡으로 막 이렇게 한 것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심상정이가 2.5%를 갈라쳤어요. 심상정이 찍어줄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찍어주겠습니까? 거의 없죠. 심상정이가 안 나왔으면 2.5% 일로 와가지고 여기가 어떻게 돼요? 50%가 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차이로 윤석열이 됐겠죠. 좌파도 20대 대선에서 심상정이가 표를 갈라먹는 바람에 윤석열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여러 후보가 뭐 난립하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한 놈이라도 나 계속 나갈래 이러면서 경선 불복하고 박차고 나가서 이 새로 출마하게 되면요 끝나는 겁니다. 자, 요거 좌파들이 조사한 겁니다. 자, 이재명 지지 좌파 32, 전체적으로 32%, 30%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뭐 좌파들은 67% 지지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잘 모름 33%.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보다 잘 모름이 더 많아요. 33%예요. 이재명은 가능성이 낮죠. 뭐 좌파들이 된다고 떠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자, 이거 좌파들이 판세 조사한 건데 보면은 뭐 이재명 33, 한동훈 7%, 김문수 5%, 오세훈 5%, 홍준표 4% 뭐 쭉 나오는데 다 이거는 좌파들 생각이고요. 실제로 이거 보세요. 그렇게 한동훈을 좋아하고 한동훈을 빨아주는 가발 A, 채널 A 여기서 조사한 건데 보세요. 범보수 대선 후보 대선 주자 지지도가 여기 보세요. 15%입니다. 김문수가. 자, 그렇게 한동훈을 빨아주고 한동훈을 지지하는 채널A마저 가장 극렬하게 지지하죠. 한동훈이를. 채널A 동아일보가. 그런데 9%도 안 됩니다. 9%밖에 안 됩니다. 거의 더블 스코어로 김문수가 아주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 이겁니다. 압도적 지지율이 김문수입니다. 자, 이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을 빨아주고 그러는 그 채널 A마저도 뭐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아예 안 된다. 그러니까 김문수가 결정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들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 한 놈이라도 나 경선 불복이야, 나 따로 나갈 거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좌파들이 조사한 거예요. 조사했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자, 1대1로 싸움 붙었을 때 이재명은 41.8. 자, 뭡니까? 예. 김문수가 압도적이죠? 예, 46.4. 그러니까 한 5% 차이로 김문수가 이겨요. 홍준표가 하면은 43대 43.7.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깁니다. 홍준표가 나가면. 자, 근데 여기 여러분 선거 땡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세훈이 가면 져요. 한동훈이 가면 아주 압도적으로 집니다. 이렇게 좌파들 여론조사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뭡니까? 김문수가 되면 압도적으로 이긴다 이거죠. 자, 단결하면 100% 애국 보수 우파가 이기는데 그 구심축이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을 할 경우에 그렇다. 그래서 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이 진짜 경선도 36대 63이 되면 안 되겠죠. 경선마저도 지난번에 한동훈이처럼 63대 36 된다. 선거 땡땡이 위해서. 그러면 가능성 없어요. 진짜 정확하게 저는 뭐 중앙선관위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체적으로도 얼마 전에 할 수 있는데 왜 중앙선관위가 합니까? 그래서 진짜 이 황여운과 황우영과 여운과 그자가 지금 경선위원장인가 뭐 됐는데 참 믿음이 안 가요. 어쨌든 압도적인 승리를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의 힘을 받는다면 100% 윤석열 대통령이 중심축의 역할을 해준다면 100% 압승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데일리안이 조사한 건데요. 가장 위험한 정치인 누굽니까? 가장 위험한 정치인 비호감도 40%가 싫어해요. 국민 41% 가까이가 이재명을 압도적으로 싫어해요. 이런 사람 될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좌파들 위주로 조사했겠죠. 그러니까 비호감도 1위가 42%. 자, 근데 뭐 여기는 우리 지지도 그대로 나왔죠. 김문수 15점, 한동훈 13점, 오세훈 9, 홍준표 6 이렇게 나오죠. 이런 상황이다 이겁니다. 가장 위험한 정치인 이재명, 가장 비호감 정치인 이재명. 우리 애국 보수파가 단일 후보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해서 힘을 실어주고 구심축의 역할을 해준다면 100% 권력을 재창출할 수 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50%를 박차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런 상황에서 보수 우파가 단일 후보로 나간다면 반드시 이긴다. 자, 대선 승리는 윤 대통령의 마음, 윤심을 등에 업고 윤석열 대통령의 페이스 메이킹을 할 경우에 100% 당선된다. 다만 전제 조건이 단일 후보여야 된다. 한 놈이 튀어나가가지고 경선 불복하고 나가서 다시 출마하게 되면 끝장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단결 투쟁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끝까지 우리 애국 보수파의 중심축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개혁에 진정한 주춧돌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